안녕하세요. 주인 의식이 있는 나입니다. 지금쯤이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 가치의 중요성을 낯설게 느끼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또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1920년 때부터 계속해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선각자들께서는 이미 그런 입장에서의 자기 행동을 수범하여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 자체가 교훈이었고 가르침이었죠. 이 주인의식이라고 했을 때는 쉽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데요. 일본은 지금 군주국가입니다. 헌법적으로 여전히 군주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화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부분, 그 당시 18세기, 19세기로 봤을 때 세계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전파가 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세속적으로, 즉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두 가지를 다 배제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른바 그 당시 제국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 보니까 군사가 강하고 경제가 강하고 부가 강하다. 소위 군사 경제 대국입니다. 그것만을 위한 국력의 집중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메이지 유신하면서 소위 천황을 옹립하면서 여러 군벌과 상업자본과 토호들이 연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회주의 필요 없다. 정당민주제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그런 걸 캄프라하기 위해서 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만 실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완벽한 군주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백성들이, 즉 국민들이 신민입니다. 신민. 백성, 이제 신하신자의 백성민자. 시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비록 김이혁명 이후에 시민혁명이 성공적으로 되질 못했지만은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의 4.19 민주혁명 있었잖아요. 또 그 87 체제를 일궈내는 그 80년도 87, 86, 그 년도에 심각한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피 끓는 노력들, 이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에너지요, 엄청난 바이탈리티라고 생명력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일본 젊은이들은 아주 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화되어 있는 일본 전체가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까 할 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은 역시 옛날 제국시대처럼 나갈 가능성이 많아라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주인의식이 있는 나라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가치가 바로 아까 고대 말씀드린 나라고 하는 데서 출발되는 여러 민주주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인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가 우리말로 하면 누리입니다. 누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 당당히 주권자, 주인으로서 행동하고 살아갈 때 독재국가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되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나의 행동이 합쳐져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뽑고 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또 어떤 경우는 지자체가 지방자치가 됐을 때는 도지사를 뽑고 시장을 뽑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미 거쳐오면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제대로 거쳐갈 때 나라가 번듯하게 세워지며 독재나 전체주의는 허용이 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나라가 좋아도 나라고 하는 가치와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거나 탄압하는 나라는 의미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즉 우리나라 공동체, 민주 공동체에서의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위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을 탄압하거나 제한하거나 약탈하거나 하는 세계 차원의 어떤 기구나 이웃 국가가 있을 때 그것은 세계 평화를 완벽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 나라가 제대로 주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세계 국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계화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적어도 독립협회가 시작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하는 데까지 우리는 한꺼번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처럼 한꺼번에 꽃을 피우듯이 민주공화주의적인 혁명을 완성은 못했지만 꾸준히 그런 구미와 함께 공유하는 가치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끝끝내 잡고 놓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그 일이요. 안중근 선생도 그랬고 많은 지도자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6.25 전쟁할 때도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그걸 내 걸로 삼고 내가 주인으로서 행동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버젓이 당당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 근현대기에 큰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의 전기나 편견들을 읽음으로 하여 또 읽게 함으로써 또 읽고 대화함으로써 집안에서 주인의식이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가 이제 덕스러운 나. 덕스러운. 이 덕스럽다 할 때 보통 이제 man of virtue라고 합니다. virtue, 덕성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슨 뭐 베풀고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가 보아도 참 교훈이 될 만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뭔가 흐뭇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여기에 이 덕스럽다고 하는 가치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성공하는 지도자의 조건이 세 가지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위 목적 가치가 분명해야 된다. 즉 나는 이 자유의 가치가 최대한 신장되도록, 나는 평화의 가치가 하는, 아니면 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그 독립의 가치가 최고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이 예컨대 독립운동한다. 나라의 자주 독립에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쪽에도 또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 쪽에도 아니 또 국가의 공직자로서 일하는 사람들 쪽에도 다 목표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 하는 양태, 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에 덕스러운 면이 누가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 행동 양식 가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잊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모델 밸류라고 그래요. 모델 밸류. 모델. 왜? 모드 하면 이제 행동하는 방식,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드. 행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가치다. 그 얘기죠. 행동 양식 가치라. 그러면 이 행동 양식 가치에는 예컨대 정직하다, 성실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절제할 줄 안다 하는 그런 또는 균형 감각이 있다. 그 다음에 법을 잘 지킨다는 준법 이런 그러니까 소위 정당의 소속이나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그거 다 국가를 위하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요 행동 양식 가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행동 양식 가치에서 수월하지 못하다면 이 행동 양식 가치 차원에서의 차별성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덕스럽다 했을 때는 이런 행동 양식 가치를 실천하며 몸에 밴 자기 인격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칫 소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일만 잘하면 됐지 뭐 말하자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가는 소위 민심에 큰 호된 그 꾸짖음에 못 당할 겁니다. 안 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는 그런 꾸지람이겠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덕스러움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이 예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흔히 많이 예를 드는 게 여러분 왜 저길 보셨나 모르겠네. 영화 동주 보셨어요? 네. 아, 보셨구나. 참 영화 잘 만들었어요. 참 요새는 참 젊은 감독들이 참 멋쟁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니 멋쟁이랍니다. 멋스러운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주하고 그 친척된 외사촌인가가 송몽규라고 있잖아요. 둘이 서로 대조적인 노선을 걷죠, 그죠? 동주는 이제 시 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나약해 보이고 소위 뭐 독립운동 할 것 같지 않고 그렇죠? 몽규는 이제 저 의열단하고 연결돼서 무장투쟁하는. 그 시기요. 1910년 이후 1920년대는 무장투쟁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건 당연히 그 독립운동은 다 무장투쟁을 하거나 그걸 준비하는 저희 무관학교, 그 대표적인 게 신흥무관학교죠. 거기에 가서 훈련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거의 독립운동하면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두 사람이 자란 것이 우리가 보통 잘 가는 연변의 그 용정 지역 아닙니까? 용둘의 우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그 동네 합니다.
그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동네를 그런 모범적인 한인촌으로 만든 사람이 김약연 선생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회령분인데 이분이 40대가 안 돼가지고 이주를 한 거예요, 그쪽으로. 이분이 이제 기초 천자문 공부하고 유학 공부는 기본은 옛날에 다 하니까 했는데, 이분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명동춘을 읽을 때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그 구전 일은 혼자 다 하고, 또 특히 그 당시는 조금 이제 문맹이 많아가지고 중국 사람들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할 때 문서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거 다 일일이 가서 그냥 해결해주고, 무거운 구전일 동네에서 할 때 전부 앞장서서 다 하고, 물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나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헌신적인 덕스러움을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명동촌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것이 이른바 3.1 운동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당시 그 김약연 선생은 러시아 쪽에 한인 회의가 있어서 출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명동 교회와 명동 그 학교에서 거기 학생들과 청년들이, 졸업생들이 그냥 거기서 대대적인 그 3.1 운동을 했고, 그런 것이 다 기록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서도 역시 그런 헌신적이고 덕스러운,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미 1902년부터 1904년부터 6년 사이에 미국 리버사이드에 그 오렌지 농장에서 한인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옷을 깨끗하게 입기, 그 25살밖에 안 됐을 때 이미 기독교 신자가 됐고 독립해 운동할 때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조자립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그쪽에 노무자로 있는 한인들을 아주 그냥 그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게 만든, 건실하고 부지런하고 인사도 잘하고 굿모닝 꼭 하라고 했고, 인사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신용을 많이 받고, 그리고 특별히 신경 쓴 게 변소 청소입니다. 변소 개량하는 것. 이 일을 도산이 앞장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산 선생이 상해에 와서 독립운동할 때 독립 헌금이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나중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쿠바하고 멕시코에 있는 한인들도 제발 좀 한번 와달라고 거기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변소 개량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뭐 윤봉길, 이봉창 의사 의거할 때 독립 헌금이 막 들어와. 막 더 열심히 해달라고, 우리 대신. 그래서 김구 선생 그 백범 일지에 보면 그때 해외에서 송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큰 부자가 됐었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보면 겉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나약해 보이고 형성한 없어 보이지만 뭔가는 끈기 있게 뭐 해내는 어떤 에너지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배경에는 반드시 덕스러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계셨다. 따라서 우리가 시민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것을 본받아 내 생활 세계에서 나도 한다 하는. 그래서 보통 리더십 하면은 무슨 대통령이나 도지사만 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내 개인이 그런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설 때 민주주의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리더십은 주인이 발휘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인된 위치에 있는 개개인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납니까?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되는 겁니다. 왜?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머슴이 설친다고 그랬잖아요. 주인 나간 자리에 머슴이 설친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머슴이 대신 나라를 다스린다고 독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